자, 이제 보시면, 우리 소방 유체학학 있죠? 뭐, 개념 잡기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자,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간단한 계산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잊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공식들이 있죠. 공식들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거의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표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처음에 중요한 게 잘 모르겠어, 어느 부분이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시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아우트라인이 사실은 유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다,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이게 코끼리 다리다, 소위 말해서 전봇대다 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하고 이제 실제로 본문에 가게 되면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그런 케이스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F 이퀄 MA. F 이퀄 MA는 지금 뭐예요? 자, 그러니까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적에 보게 되면은 뭐 물리 시간에 한 번씩 정도는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자, 질량에다가 가속도입니다. 속도 변화가 있는 상태. 여기서 가속도라는 건 시간 변화는 속도 변화니까 반드시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 어떻게 속도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것을 힘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을 자,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킬로그램을 두고 메타 퍼 세카 제곱을 자꾸로 치환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킬로그램은 뉴턴 세카 제곱 퍼 메타로 이렇게 치환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는 이 두 단위를 가지고 모든 SI 단위를 치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는 단위들이 있죠. 처음 보는 단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듯이 표현이 되는 게 이 두 가지 단위가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뉴턴으로 표현할 거냐, 이 뉴턴을 어떻게 킬로그램 표현을 할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원에 치환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 보는 단위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F로 표현을 합니다. 자, 질량은 어떻게 M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길이는 L로 표현을 했어요. 시간은 자,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래서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차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얘를 거꾸로 해가지고 똑같은 상태로 넘어왔어요. 자, 단위를 가지고 그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내지는 얘를 그대로 치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니까 질량은 M, 자, 힘은 F죠? 자, 그리고 S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T인데 얘는 좌우가 치환이 되니까 그런 거고, 자, 퍼 메다가 돼서 퍼 메다가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1 퍼 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메다는 어떻게 메다의 마이너스 1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메다의 마이너스 1승은 어떻게 L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가장 기본적인 단위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위가 어떻게 해요? 단위 최적당 질량이 얼마냐 였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단위 최적당 질량을 우리가 이제 밀도라고 표현하고 로라고 하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킬로그램 퍼 세로미터인데 킬로그램 대신에 지금 뭐를 대비했어요? 뉴턴 세카 제곱 퍼 메다를 대비했습니다. 가능하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로에 있는 부분들이, 자, 퍼메다가 또 퍼메다가 있는 이런 형태는 일종의 번문서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분, D분의 C, 분의 B분의 A,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안쪽 거는 안쪽 거대로 아래쪽으로,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위쪽으로 가는 거 맞죠? 자, 그럼 얘를 번문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결국은 1분의 퍼메다의 3승 맞습니까? 자, 메다에 어떻게 해요? 뉴턴 세카 제곱 맞죠? 아래쪽 그리고 위쪽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뉴턴 세카 제곱 퍼 메다 같은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좀 진행이 좀 안 되는 분도 계셔요.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킬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M 질량이라는 형태로. 자, 퍼메다의 3승이니까 L의 마이너스 3승 맞습니까?
자, 지금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M 대신에, 자, 이번에는 M이 어디에 있어? FL-1제 TI 제곱에서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가 되네요. 자, 그러니까 L의 마이너스 지금 L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둘이 곱했다 하지만 사실 치수끼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둘이 합하면 되죠. 둘이 합하게 되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4승이 되게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요런 방식들이, 예전에는 한 시험 3번 치면 2번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로 자주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등장을 안 합니다. 많이 등장을 안 하는데 이게 암기의 대상이라 보기는 어렵죠. 암기의 대상이라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따라가면 가보면은 되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 제가 소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지금 뭐 가장 기본인 것들은 F=M에 얘는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개념이죠. 밀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중간중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은 이렇게 적용하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밀도와 관계되는 부분들로서 이제 나타나는 게 지금 뭐냐면 비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의 밀도분의 어떤 액체, 그리고 이 비중은, 자, 비중량과 관계되기도 하게 되는데,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액체 비중량. 자,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자, 밀도를 지금 어떻게 해요? 얘네들만 보게 되면 밀도는 S, 로 W로 볼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로 정리가 되거나, 내지는 비중량으로 보게 되면 비중량 감마는 S, 감마 W 같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은 어마어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의 기본적인 조건에 보시게 되면 비중이라는 형태가 주어지는 사례는 우리가 정수력학이라든가 동수력학, 뭐 레놀드수라는 그런 데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의 밀도는 지금 어떻게 되더라? 자, 가장 일반적인 수치죠. 자, 보시면 1000kg/세제곱미터는 1000Nm/세카제곱미터에 사서, 자, 이 단위는 앞서 이제 정리가 됐던 그런 단위들입니다. 자, 근데 물의 비중량은, 자, 비중량감마는 로지입니다. 자, 물의 밀도는 지금 얼마예요? 1000입니다. 자, 지는 중력 가속도에 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실 9800인데 9800kg/세카제곱에 메다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 도대체 단위 뭐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급조하게 되면 킬로그램 대신에 우리 아까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전환이 되는 겁니까? Nm/cm 이렇게 나타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아까 같은 단위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킬로그램 사이에, 자, 단위만 점프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킬로그램 메타/세카제곱인데 이 킬로그램 메타/세카제곱이 뭐예요? 뉴턴으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F=ma 이렇게 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뉴턴/세제곱미터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는 밀도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게 이상체 상태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체 상태 방정식은, 자, 보일차례 법칙에서 유도가 될 수가 있는데, P분은 M분의 WRT. 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P분은 WR/T 이렇게 되는데, M분의 R, 즉, 분자량을 포함하고 있는 기체상수라 해서 특정 기체상수라 그러죠. 그러면 이 특정 기체상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기체상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1.85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응용을 하게 된 밀도로는 RT분의 PM. 왜냐면은 V분의 W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밀도는 R분의 PM.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케이스로 V분의 W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밀도로는 R과 T분의 P와 같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체 상태 방정식은 중요하죠. 밀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밀도와 관계되는, 밀도와 관련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은 지금 같은 형태로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똑같이 F=ma.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 그대로가 왜 다시 나오느냐. 결국은 비중량 감마.
비중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형태로 뉴턴 뭐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뉴턴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죠? 킬로그램 메타 퍼 세카 제곱을 하게 되면 차원을 지금 같은 게 킬로그램 퍼 세카 제곱 메타 제곱 같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를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번분수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아까 보셨던 밀도 같은 그런 형태로도 정리가 될 수가 있죠. 뭐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얘를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또 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까? FLA-3승. 근데 F 대신에 F는 MLTA-2승이었죠. 얘를 고스란히 대입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얘나 M의 LA-승의 T의-2승이나 얘나 지금 사실은 표현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단위를 넣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MLT 이런 형태로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느냐. 그놈이죠. 우리가 어떤 게 더 편한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비중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 응용되는 건 어디에서 응용이 많이 됐습니까? 비중이라는 형태로 응용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중량 이런 형태로 하기보다는 사실 어떤 표현이 더 많았습니까? 비중이 얼마인 이런 형태의 표현이 월등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올해 결론이 하나가 납니다. 뭐냐면은 문제 조건에서 비중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밀도를 구해서 적용을 하시오 내지는 비중량을 적용을 하시오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마어마하게 사용되는 것들인데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는 정수력학에서 예를 들어서 액주계라든지 기타는 그런 부분에서 비중량이 월등하게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밀도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이제 레놀드 수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중이라는 형태로 밀도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차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L 1승이고 LA -3승. 얘네들 같이 더하게 되면 -2승 되죠. 그죠? 그 관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비중량이 나왔기 때문에 단위 체액당 무게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데 자, 얘는 지금 고체 블럭입니다. 고체 블럭입니다. 고체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자, 높이가 얼마요? H 바닥 면적이 A. 그럼 이 고체 블럭의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자, 비중량이라는 요소가 주어졌습니다. 비중량은 단위 체액당 무게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면 뉴턴 퍼 세제곱미터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뭐를 하면은 세제곱미터라는 체적을 곱하면 되게 되니까 자, 높이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마 V라는 체적이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몇몇 가지 나타나는 것들이 또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압력 P는 감마 H이기도 하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PA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마 HA나 PA나 감마 V나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자, 결국은 고체 블럭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쉽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고체 블럭이 아니고 여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탱크예요. 물탱크면 고체 블럭일 경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수력학의 개념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자, 고체 블럭이나 아니면은 물이 들어가 있다. 대표적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액체가 들어가 있는 수조나 유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같은 고체 블록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똑같은 개념이 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냐면은 자, 얘가 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물 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자, 여기 있는, 뭐, 도심,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자, 판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물이 수면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요 판자에, 자, 수평으로 있는 이 판자에, 자, 지금 물이 이렇게 담겨있으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결국은 그러면은 높이가 H고, 그죠? 비중량 감마일 경우 감마 V 하게 되면 이 평판에 작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한 게 조금 뭐 달라질 뿐인데 이게 고체 블럭이냐 아니면은 물탱크냐
아니면은 물속에 있는 평판이냐.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유체역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다르게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착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수력학에서 액체라 가정하더라도 물탱크라 가정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뭐로 보면 된다? 이거는 고체 덩어리야. 고체 블럭이야.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액체가 가지는 몇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깊이라든가, 그에 따라 작용한 힘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몇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본문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형태로 만약에 물속이라 가정을 합시다. 지금처럼 물속이라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이 평판이 지금처럼 수평으로 서 있다, 수직으로 서 있다, 뭐 아니면 가로로 서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자, 결국은 수평으로 서 있으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나, 평판의 중심의 위치를 도심이라 그러니, 이 도심의 위치만 같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같다, 무게는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 결국은 이 빗금치는 이 부분, 결국은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갔죠. 그죠? 평판의 사이즈라든 두께라든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수평으로 있으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나, 심지어 수직으로 써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용하는 힘은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도심의 위치만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있으나 수직으로 있으나 어떻다라는 겁니까? 작용하는 힘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이제 평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수직으로 서 있으나 평판이 수평으로 서 있으나 작용하는 힘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같죠? 그러면 결국 이 수직인 벽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얘를 도심의 위치가 여기다 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유체가 얼마만큼 여기 위만큼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전체 높이가 h다 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2분의 h, 2분의 h 이렇게 되니까 자, 감마 ha인데 h가 얼마만큼 2분의 h만큼 들어가 있는 무게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탱크의 벽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응용을 합니다. 얘를 응용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수조가 있습니다. 얘를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결국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평판이 수직으로 서 있으나 수평으로 서 있으나 어떻다라는 겁니까? 개념이 같으니까, 자, 우리가 얘를 유체가 통과하는 구멍을 오리피스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오리피스의 중심으로부터 여기는 이 높이의, 압력이 어디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오리피스로 전달이 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나중에 토리첼리 정리라는 형태로 활용을 할 때 항상 오리피스의 중심의 위치로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동수력학 부분에서 여기 위쪽에서 높이까지 주어지고 구경이 얼마 주어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원리가 사실은 얘는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